저희 법무법인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 분양권 취득을 위한 부동산 매매 계약에 관련한 상담 요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이미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계약 체결하시기 전에 확인차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분양권이 나오는 줄 알고 부동산을 매수해서 한참 뒤에 분양 신청을 했더니 조합에서 당신은 분양권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오늘은 이렇게 분양권 매매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와 어떻게 대비를 하셔야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양권 매매는 단순히 분양권을 매매하는 경우가 아니라 분양권을 갖기 위해서 땅이나 건물을 사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분양권을 얻으려는 곳은 대부분 투기과열지구내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래를 통해서 조합원 지위를 얻으려면 재건축 사업구역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재개발 사업구역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재개발구역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거래를 하면 조합원 지위가 유효하게 이전되기 때문에 사실 매도인이 분양 신청을 한 뒤에 그 부동산을 사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구역은 분양 신청을 하는 시점이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난 뒤이기 때문에 조합 설립 등기 전에 부동산을 사야만 조합원 지위가 이전되니까 사실 몇 년 뒤에 분양 신청이 이루어지는 걸 모르고 향후 오를 가치를 기대하고 부동산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분양 신청을 했더니 조합에서 분양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면 이미 소유권도 모두 이전되고 수년 전에 다 완료된 계약을 되돌려야 하니까 쉽지 않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 분양권이 나오기는 하는데 온전히 단독 분양권이 아니라 하나의 분양권을 내가 모르는 사람이나 매도인과 함께 공유하는 결과가 되어버리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신축 아파트를 받으려면 내 것으로 입주를 하거나 나중에 팔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랑 나눠서 공유 지분만 가지려고 누가 이런 경우를 원할까요?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는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된 곳에 정비구역 안에 여러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 여러 부동산 중에 하나를 팔게 되는 경우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에는 그 누구도 단독으로 분양권을 받을 수 없고 내부적으로 여러 부동산 소유자들이 대표자를 선정해서 그 사람만 분양을 받거나 여러 부동산 전체를 합하여 하나의 분양권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분양을 받고 싶어도 조합원 지위를 공유하는 사람들 모두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 분양을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양권 매매 계약을 할 때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나중에 생기는데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이유나 목적 같은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면 누구는 신축 아파트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를 보상하라고 하는 등의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도 꼼꼼히 그 내용을 잘 살펴보고 계약을 하셔야 하지만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에 관해 계약을 할 때에는 매우 신중하고 상세하게 계약의 내용을 작성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분들이 다 설명을 해주시고 안내를 해주시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법률 전문가는 아니고 그 구역 내의 사업을 모두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공인중개사분들의 말을 믿고 맡기시는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공인중개사분들에게 다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대한민국의 성인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누구나 본인의 책임과 판단 하에 행위를 해야 한다고 보고 단순히 몰랐다거나 부동산 중개인의 말을 믿었다는 사정을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보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다 나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꼼꼼히 기재하고 예측 가능한 것을 다 적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상 문구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든지 그 의미가 애매한 경우가 있어서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먼저 분양권을 거래할 때에는 체결하려는 부동산 계약의 목적과 이유를 명확히 하고 그 거래로 인해서 달성하려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이 거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의 당사자 모두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결국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소송 과정에서
본인의 의도와 목적을 어떻게 증명하는지가 승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중요한 분양권 계약은 공인중개사분의 말만 신뢰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스스로 분양권 취득이 가능한지, 분양권을 못 얻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계약서 문구를 작성하실 때에는 가급적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문구나 애매한 문구는 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과가 일어나고 난 뒤에 저희를 찾아오시는 경우에는 저희도 소송의 승패를 100%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미리미리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분양권 매매와 관련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 센트로 최혜진 수석 변호사였습니다.